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울산을 방문해 울산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수위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과 광역 도로망 확충,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울산 지역 7대 공약 15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울산의 15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이화와 장현에 수소 특화 산단을 조성하고 수소 전기차 안전 인증센터와 부품 기술 지원 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망공 모빌리티 구축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립도시망공 교통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래서 도로 교통에서 결국은 공간 소통, 4통8달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항공과 철도, 도로 등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울산공항을 산업수도에 걸맞게 확장하고 도시철도 건설과 광역철도 조기 완공, 간선도로 확충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유니스트의 의과학원을 설립하고 의료복합타운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시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환경평가 등급 1, 2등급지 해제 기준 규정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업군을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 있어서나 문화 문제에 있어서나 지방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방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와 식수확보 해결, 청년 유턴을 위한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 조성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민선 7기 울산시의 핵심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의 울산 공약인 울산공항의 확장과 종합대학 유치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전에 비해 에너지 단가가 4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고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4배나 더 비싼 그런 해상풍력에 관해서는 그럼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유식 해상풍력은 민선 7기 울산시정의 최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송초루 시장이 재선 성공 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재고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업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 중 일부는 조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울산공항 확장 공약에 대해 인수위는 많은 비용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고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 소음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협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옮기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종합대학 유치 공약도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울산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큰 만큼 일단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대학에서 학생들 충분히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울산의 여러 가지 교육력을 고려해 볼 때 선언적으로 공약을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기업이 사내 대학을 설립해 인재를 양성하거나 타 지역 대학을 공유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울산 지역 정책과제 보고회, 지역 상공계를 대표하는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초청 명단에서 제외돼 지역 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번 보고회가 기업 규제 해소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지역 경제 단체 수장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여러 분야의 지역 인사도 참석했는데 울산상의 회장을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울산시에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예비후보는 저녁 8시까지 돌봄 걱정 없는 울산형 완전 돌봄제를 도입하고 성평등 노동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고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예비후보는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파크 골프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특히 대규모 국제 파크 골프 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초현대 초특급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소속의 박맹우 예비후보는 복지체계의 ICT 기술을 접목하고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 구축,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 건립,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후보들에게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위기, 산업 전환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 지방 분권과 시민 참여를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교통 체계와 도시 변화, 공공의료 확대와 시민 건강권 강화, 지방정부 기후 위기 대응도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민연대는 시장 후보자들은 각 영역에서 시민과 도시 미래를 위한 세부 공약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8%나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이 컸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4.8% 올랐습니다. 2008년 11월 4.8%를 기록한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석유류 등 공업 제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 가격 인상, 그리고 수입 원재료 및 곡물 가격의 인상 요인이 가장 크며 개인 서비스, 가공식품, 농축산물 순으로 인상에 큰 요인을 미쳤습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울산의 휘발유 값이 1년 전보다 28.9% 올랐고 경유값은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무려 44.3%나 올랐습니다. 특히 울산은 인근 부산과 경남에 비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사과와 양파 등은 하락한 반면 수입 쇠고기는 1년 전보다 32.8% 올랐고 오이도 47.7%나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1년 전보다 11%나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가 5.9% 상승했는데 2008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음식과 교통, 숙박비 등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5% 육박하는 고물가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 만들기 운동본부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호 사건인 SK 지오센트릭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톨루엔 탱크 청소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달 27일 끝내 사망했다며 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여성연대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CJ 대한통운 대리점 소장을 회사 측이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CJ 대한통운 울산 북구의 한 대리점 소장이 직원과 택배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회사 측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며 즉각 해당 소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정천석 동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구청장이 업무 추진비로 정당 관계인인 민주당 고문들에게 3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구청장과 변호인은 해당 식사 모임에 참석했을 뿐 모임을 주최하거나 업무 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인정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며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탈세 목적으로 1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광고대행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수법을 조언해준 세무사 B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탈세를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액화가스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양사는 액화 천연가스와 암모니아, 액화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액화수소와 암모니아 화물창, 저장 탱크와 화물 운영 시스템 등 핵심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기술 교류를 통해 향후 협력 분야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울산의 지역 축제들도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이맘때면 시민들을 봄의 향연에 젖어들게 했던 장미축제를 비롯해서 태화강 봄꽃축제와 쇠부리 축제 등이 준비를 마치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열리기 시작한 울산의 축제들을 김나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울산의 축제들도 하나둘 다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북구 쇠부리 축제는 오는 13일부터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쇠부리 대장간 체험과 쇠부리 소리 재현 등 여러 가지 체험 위주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도 2년여 만에 열리게 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 꽃 양귀비와 작약, 수레국화 등 6천여만 송이의 다채로운 꽃들이 넓은 국가정원을 가득 채우며 코로나로 우울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밝혀주게 됩니다. 장미축제 역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19년 이후 열리지 못했던 장미축제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울산대공원 장미원과 남문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축제 같은 게 취소가 다 됐었는데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 활기를 찾지 않을까 싶어요. 300만 송이의 장미향기 속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울산대공원 개장 20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300만 송이가 활짝 핀 장미원에서 다양한 행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동안 멈췄던 지역 축제들이 다시 시작되면서 시민들도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주군청이 위더스 제약 2022 민속씨름 괴산 장사씨름 대회에서 새 체급을 석권했습니다.
울주군청 소속의 신의 19살 김무호 선수는 어제 충북 괴산에서 열린 위더스 제약 2022 민속씨름 괴산 장사씨름 대회에서 생애 첫 한라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이로써 울주군청은 지난 1일 노범수 선수가 백두장사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일은 황성희 선수가 금강장사에 어제는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각각 오르면서 세 체급을 석권했습니다. 북구청 사격팀이 5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 사격대회 트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북구 사격팀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전국 사격대회 클레이 부문에 출전해 트랩 단체전 1위와 개인전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단체전에 출전한 안대명, 박준영, 김덕훈, 김수영 선수는 348점으로 대회 타이 기록을 작성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울산의 신일중학교가 사격 명문 학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신일중학교 2학년 범서현 선수가 제5회 대구시장배 전국 중고교 사격대회 여자 중등부 10m 공기소총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에서는 3학년 이가은 선수가 3위를 기록하는 등 신일중학교는 전국대회 입상이 가능한 2명의 선수를 보유하는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세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 울주군 남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선물 5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세울원자력본부는 울주군 남부 노인복지관과 함께 오늘까지 남부 노인복지관을 찾는 지역 어르신 500명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울원자력본부는 매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을 통해 인근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